여러분, 혹시 이런 풍경 보신 적 있나요? 금요일 오후, 인천공항 모습 말이에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이는 국제선 게이트. 반대로 썰렁하다 못해 한산한 국내선 탑승구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행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가서 대접받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이 좋아서 혹은 엔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균열이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예약조차 힘들었던 속초, 양양, 경주. 지금 그곳들의 상권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대형 리조트들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오늘 바가지라는 흔한 단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우리 여행지는 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한 번 떠난 여행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지. 그 비밀스러운 경제학을 지금 바로 시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흑돼지 한번 구워 먹고 렌터카 빌리고 뷰가 좀 좋다 싶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에 1인당 2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3박 4일이면 웬만한 동남아나 일본 여행 비용을 훌쩍 넘어서죠. 우리나라니까 편하잖아라는 말로 참아주기엔 이미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특히 일본의 편의점 퀄리티와 제주도의 길거리 음식을 비교해보면 그 허탈함은 극에 달합니다. 일본은 900엔, 우리 돈 10,000원도 안 되는 라멘 한 그릇에 장인의 혼을 담아내는데 우리는 15,000원짜리 해장국에서 조미료 맛을 느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팔면 상인들은 돈을 쓸어 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직접 만나보면 죽겠다는 소리부터 합니다. 장사는 안 되고 남는 건 없다고 울먹이죠. 관광객은 비싸서 안 오고 상인은 비싸게 팔아도 망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사실 범인은 식당 주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동산 괴물이죠. 여러분, 혹시 관광지 카페 하나 차리는데 드는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목이 좋은 곳은 5억, 8억, 심지어 10억을 넘나듭니다. 여기에 월세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하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권리금 8억에 월세 700만 원. 이걸 낸 사장님이 커피 한 잔을 5,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9,000원은 받아야 겨우 전기세 내고 알바비 줍니다. 이건 탐욕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게임인 거죠. 결국 투기 자본이 몰려와 땅값을 올리고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고 중간 업자들은 권리금 장사를 하며 빠져나갑니다. 그 거대한 투기의 비용을 지금 우리가 여행지 식탁 위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고요? 일본은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강력하고 무엇보다 권리금이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이런 지옥 같은 투기판에서 개인 상인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갈 때 유일하게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리조트들이죠. 대명 솔비치, 하나 소라노. 여러분도 국내 여행 계획 짤 때 결국 이 이름들로 돌아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친절해서? 아니요. 그들은 규모의 경제로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바가지에, 주차 전쟁에, 불친절에 시달리니 차라리 리조트 안에서 비싼 돈 내고 안전한 사육을 당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결국 국내 여행은 지역 상권은 죽고 대형 리조트만 배불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했습니다. 리조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관광객은 사냥감이 됩니다. 일본의 료칸이나 소도시들이 대형 호텔 체인 없이도 각자의 색깔로 손님을 맞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행의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변수가 터집니다.
바로 일본이죠. 엔저 현상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계산이 너무 쉬워졌어요. 양양에서 서핑하고 회 한 접시 먹을 돈이면 후쿠오카 가서 나마비루의 고퀄리티 초밥을 배 터지게 먹고도 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경험의 역전입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 업체랑 싸우고 비계 삼겹살에 기분 상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일본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극진한 대접과 정갈한 음식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국내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소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도토리, 시마네 같은 시골 마을까지 한국인들이 줄을 서죠. 반면 우리 지자체들은 어떤가요?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라고 홍보비만 수십억씩 쓰지만 정작 바가지 요금 하나 단속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소 잃고 뇌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가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 문만 칠하고 있는 꼴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곧 엔화가 오르면 다시 국내로 올 거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봅니다. 여행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기억의 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중의 뇌리에는 국내는 비싸고 불친절하다라는 인식이 박혔고 해외는 가성비 좋고 특별하다라는 공식이 완성됐습니다. 이 거대한 인식의 흐름을 바꾸려면 지금의 가격 구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권리금이 사라지고 월세가 내려가지 않는 한 상인들은 절대로 가격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결국 국내 여행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와 탐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을 살리자라는 공허한 구호의 소가 계속해서 호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때까지 냉정하게 지켜볼 것인가. 어쩌면 지금의 초토화된 국내 여행지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질 것이라고 말이죠. 다음 휴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 검색대를 지나고 계신가요? 도미넌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